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92쪽에서 94쪽에 해당하는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앞서서 1번부터 7번과 13, 14번은 이전 강의에서 풀었기 때문에 오늘은 8번부터 12번 그리고 15번부터 18번 이렇게 총 9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4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인데요.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 방정식의 식에서 이 개수들을 쭉 나열해서 써볼게요. 이 개수들을 모두 더하면은 그 값이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조립제법을 적용할 때 1로 해서 할 수 있겠죠. 네, 즉 인수로 x-1을 가집니다. 그러면 조립제법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와 같이 나머지가 0이 되면서 네, 조립제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번 더 적용할 건데 12의 약수 중에 골라야겠죠, 역시. 어떤 게 될까요? 선생님이 여러 번 해봤는데요. 마이너스 2로 하면 조립제법이 나머지가 0이 되었어요.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2가 되면서 0으로 나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나온 그 몫은요. 이 상태에서 2차식이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자, 2랑 3으로 되는데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이 조립제법에 의해 가지고 x-1, x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는 0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똑같은 해가 나오겠네요. 원래는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써보면 네,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해를 써보면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입니다. 이때 이근이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중근을 포함해서 중근은 2개인 걸로 보니까요. 이 4차 방정식의 근 4개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93쪽으로 가서요. 문제 9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은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W 모양처럼 생긴 오메가라고 할 때 이때 오메가의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01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02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 x는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이 식에 대입하면은 성립하겠죠. 따라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3차 방정식을 모두 문자와 상수를 모두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요. 이와 같이 변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면요. 여기에서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2개의 허근이 나오는데 이때 오메가가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되는 거겠죠. 오메가가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얻은 결론을 표시해 볼게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적절히 변형해서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자, 오메가의 100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의 세제곱에 99제곱에다가 33제곱이겠죠. 이렇게 하면 99제곱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오메가 하나를 곱한 거랑 같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메가의 세제곱이 1임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1제곱과 102제곱을 변형을 시켜주면요. 네, 오메가 플러스 101제곱은 제곱이 되겠죠.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102는 3으로 나누었을 때요. 나머지가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 102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34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서 이 값은 그냥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 1이 오고요. 구하고 싶은 값과 이 값은 서로 같게 돼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임을 확인했어요. 따라서 그 값이 이 값과 같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0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를 모두 풀었는데요. 이 경우에 오메가의 값이 어떤 값들이 될 수 있는지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요. 물론 문제를 풀 때 이거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하지만 그냥 선생님이랑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오메가라는 한 허그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거에 해랑 같아요. 구할 수 있겠죠? 근의 공식으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이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라는 값은 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혹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네,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오메가라고 이 문제의 경우에 설정을 한 거예요. 네, 이번에는요,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때의 근이 모두 실수일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런 문제는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보면서 근이 실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경우에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한번 인수분해 볼게요. 방정식의 좌변을 인수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식이랑 2차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네, 이 경우에는요. 3으로 시작하면 돼요. 즉, 이 3차 방정식은 x-3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예요. 한번 해보면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인 거니까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k, k, 3k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이 3차 방정식은 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된 형태로 적어볼게요. x-3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0이 되겠죠. 네,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라고 했고 지금 그 중에 하나의 근은 x는 3이에요. 3은 실수임이 분명하죠. 그러면 이 뒷부분 2차식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실수인 근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주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려면 중근을 가지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든 판별식을 구했을 때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습니다.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 판별식을 생각해 볼게요.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4k가 되는데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습니다. 지금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새로 생겼어요. 이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이거를 y라고 두고 k축, y축이라고 둔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0,0을 지나고 4,0을 지나요. 자, 이 경우에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값이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자,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k는 0보다 작거나 같고 혹은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인데요.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을 풀면서 부등식을 푼다고 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나눠줄 건데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나누어 줄게요. 자, 첫 번째 부분부터 볼게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절대값은 어떻게 풀리는지 볼게요. 자, 앞에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절대값도 역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습니다. 절대값을 풀어 주었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설정했던 이 조건과 공통 부분을 구해줍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부분이 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면서 구해볼 수 있겠죠. 네, 이 주어진 범위에서 절대값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풀리게 되니까요. 자, 0을 대입해 보면은 앞에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뒤에 있는 절대값은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등식이 되는데요. 그러면 2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범위 안에서 2가 항상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성립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는 우리가 설정했던 처음 범위가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보다 작다. 네, 이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인데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때에는 처음에 있는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절대값도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즉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처음 주어졌던 이 범위와 함께 공통 부분을 찾도록 할게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이 공통된 부분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모두를 합쳐서 해를 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그리고 1까지 1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 마지막 경우는 1을 포함하고 그로부터 2까지 2를 포함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두 합쳐주게 되면 이 전체 해가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걸 모두 구해보면은 이렇게 5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번 정답은 3번 5개가 되겠습니다. 12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은 2차 부동식이 있고요. 좌변에 있는 식을 밑줄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부분이 0보다 작은 그 해가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혹은 x는 2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지금 보라색으로 쓰여진 2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남을 알 수 있고요. 그 두 개의 점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0 그리고 2,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A와 B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할게요.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지금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X는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쓰여 있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값과 이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4가 되는데요.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2를 3으로 분모를 바꿔주면 3분의 6 더한 값과 같아요. 따라서 3분의 4가 같게 되고요. a는 얼마일까요?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을 사용해 볼게요. a가 마이너스 3이고요. 자리가 좁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가져와서 쓸게요. 그러면은 a분의 b가 곱인데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가 되면서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같은 거니까 b는 4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실수 a와 b의 값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 b는 4가 되겠습니다. 네, 13, 14번은 지난 시험 범위에 해당하며 예전에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번으로 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있는데요.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때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주어진 2차 연립 방정식을 풀고 이제 해를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두 개의 2차 방정식 중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형태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방정식을 1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방정식을 2번이라고 할게요. 1번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 플러스 2 y 그리고 x 마이너스 2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네, 여기는 y가 되겠죠.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 자, 그러면은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우리는 2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x가 마이너스 2y이거나 또는 x는 y가 될 거예요. 네, 이 두 개의 값을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2번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y인 경우 대입을 해보면요. 4y의 제곱 마이너스 6y의 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이 값이 7이 되고요. 따라서 y제곱은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y가 루트 7일 때는 x는 마이너스 2 루트 7이 될 것이고요. 또는 하고 y가 마이너스 루트 7일 경우에는 x는 2 루트 7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경우를 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색깔을 바꿔서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x가 y인 경우인데요. 역시 이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따라서 y제곱이 1이 되겠죠. 네, 왜냐면은 7y제곱이 7이니까요. y제곱은 1이 되면서 y는 뿔마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y가 1이면은 x는 1,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이면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구한 해를 형광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거 하나,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이렇게 4개가 나오죠. 2차 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은요, 최대 4쌍의 해를 가지는데, 현재 4쌍의 해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지금 짝지어져 있는 쌍끼리 더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되는 경우를 찾아볼게요. 각각의 경우를 모두 더해보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의 합은 2가 되겠고요. 여기는 합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합이 마이너스 루트 7. 그 다음에 x와 y의 합이 루트 7이 되겠죠. 음수를 제외하고 양수끼리 비교해 볼게요. 2랑 루트 7 중에 어떤 값이 클까요? 2는 루트 4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루트 7이 가장 큰 값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이 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은 루트 7이 되겠습니다. 네, 94쪽으로 넘어와서요.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부등식이 두 개가 연이어서 쓰여있는 연립부등식이 있고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개일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립부등식을 우리가 평소에 보던 형태로 좀 변형을 시켜줄게요. 이 두 개의 부등식이 지금 이어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부등식을 1번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을 2번 부등식이라고 한 다음에 각각을 풀어서 공통의 해를 구해서 연립부등식을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1번은 x는 7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간단히 해보면.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6x 이것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경우에 공통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문자로 나타내져 있는 7-a는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먼저 1부터 x축의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 부등식에서 해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1번 부등식의 범위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7-a라는 값이 1보다 작은 값이면 1번 부등식의 해는 이 부분이 되면서 원래는 이 공통 부분이 해가 되는데 해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해가 없어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한 개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울게요. 7-a는 1보다 큰 형태일 거예요. 이렇게 1과 같아도 해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7-a라는 값은 1과 같으면 해가 없으니까 안 되고 1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값보다는 작아야지 여기 들어가는 정수가 한 개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7-a가 2가 된다면은 이 만족시키는 정수가 한 개가 되겠죠. 그런데 3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값이 3이 되면은 이 부분에 들어가는 정수가 1도 있고 2도 있어서 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3은 안 되고요. 그럼 어디까지 되는지 보면은 이 값이 2가 될 때는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가 한 개가 맞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2가 아니라 1.5 같은 값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괜찮죠. 정수가 1로 한 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어디까지 되냐면은 2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a의 범위를 구할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7을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모든 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이와 같이 부등식이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실수 a 값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6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이것이 성립을 할 때 a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요. 어디로 볼록한지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근의 개수가 실근 2개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도 알 수 없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왼쪽 좌변에 주어진 이 식이 0보다 작다는 게 성립한다는 걸 사용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값이 0보다 작으려면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차 부등식이니까 a는 0은 안 되겠죠.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은 이 그래프의 개형은 아래로 블록하게 될 것이고요. 이 값이 이렇게 음수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0이 되고 0보다 커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모순이에요. 따라서 a는 0은 안 되니까 a는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위로 블록한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값이 축 아래에 있는 x축 아래에 있는 경우가 돼야지 이 좌변에 있는 식이 0보다 작은 게 되겠죠. 모든 실수에서. 따라서 a는 0보다 작고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9a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a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해보면은 17a의 제곱인데요. 이 값이 네, 잘못 계산했죠. 9a의 제곱 플러스 8a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네, 이렇게 되면서 1호부터 a의 범위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9분의 8보다 크고 그리고 a는 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첫 번째 놓여있는 부등식을 1번 부등식, 그리고 두 번째 놓여있는 부등식을 2번 부등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1, 3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4, 4 이렇게 돼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4랑 마이너스 10이니까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겠죠. 첫 번째 부등식은 x-4, 3x 플러스 4 하고 인수분해가 되고 이것이 0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연결을 지어주면은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등식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이렇게 x의 범위가 정해지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부등식, 2번 부등식을 보실 텐데요. 2번 부등식은 최고차항의 개수, 좌변에 놓여져 있는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수가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와 같이 식을 변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을 해준 다음에 이번에도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완료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3 이거랑 같은 식이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래서 2분의 3과 2가 있을 때 아래로 볼록하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값을 찾는 거니까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등호로 나타내 보면요.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혹은 x는 2보다 크다. 그런데 같다도 포함이에요. 이렇게 다시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2보다 큰 이러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부분을 구해서 주어진 2차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여기에서 숫자를 좀 잘못 써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써버렸네요. 마이너스 3분의 4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 부분을 구해보면요. 네, 수직선 상에다가 표현을 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1번의 경우에 부등식의 해는요.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그리고 4가 있을 때 이 사이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부등식의 해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분의 3하고 2가 있을 때 작거나 같고 그리고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은 색칠한 이 부분이 되면서 이 중에 정수 x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2 되겠고 3도 되겠죠. 그래서 5개가 되는데 이거를 모두 더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면서 소거되고 따라서 이 값의 합은 5가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는요. 연립부등식을 풀 때 이 부분 보시면은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음수인 경우에는 네, 양수를 고쳐서 푸는 것이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오늘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에는 항상 강의에 앞서서 먼저 문제를 풀고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